오후장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반격주 찾아보는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텔레그램 안에서 또 딥페이크 관련한 범죄가 확산했다. 거기에 정부가 대책 마련한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IT 보안 쪽이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지만 K사인 같은 종목도 9%대 강세 유지하고 있거든요.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안 그래도 방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K사인 이제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쪽에서도 나서서 이제 정부 정책 쪽에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는 이슈들이 있으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즈랩의 최대 주주로서 한 59%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오늘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의 이런 뭐 동조화된 흐름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보안 관련주 했을 때 대표적으로 좀 분류되는 종목이지만 요즘에는 테마성으로 센즈랩이 좀 더 강하긴 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관련돼서 또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센즈랩이 강하지만 K사인도 열심히 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이 K사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엄청 시원하게 실렸다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중기 이평선인 60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붙었던 쪽이 상대적으로 살짝 약해지면서 이쪽으로 정부 정책 테마성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K사인도 테마적으로 좀 지속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테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센즈랩 여전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관련해서 K사인도 오름폭을 또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12%대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포인트 잡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지나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 쪽 다 내리고 있어요. 여전히 수출이나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들 건재한 것 같은데 왜 내리는 걸까요? 내린다면 사야 될까요? 일단 내렸을 때 저는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주에 대해서 살짝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수출 쪽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 수출 쪽으로서의 고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조정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수주를 워낙 잘 받았던 기업이고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HD 현대일렉트릭 쪽 상황에서 이제 질 좋은 수주만 선별적으로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측면들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데이터 센터, AI발 관련된 전력 수요 이제 2050년까지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증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앞으로의 이런 지금도 너무 실적 잘 나왔는데 계속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전력망 관련돼서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쪽도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기대감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정치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또 상장했던 이엔셀입니다. 상장 당일에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차라리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름, 한 달 정도는 움직임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의 좀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매매해보시는 방법 그리고 보호예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이넥스, ST팜, 최근 CDMO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CDMO 관련된 회사고 매출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그룹 쪽에서의 이제 지분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출범을 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뭐 시장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의 좀 그렇게 막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솔직히 지금 딱 보면은 매력적인 부분들의 포인트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신규 상장주의 특징 그리고 CDMO 관련돼서 앞으로의 분위기가 지속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뭐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CDMO 기업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근 상장한 이엔셀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인 만큼 보름 정도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 궁금해요. 요즘 시장이 너무 변동성도 강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정말 약하구나를 매번 느끼게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 막 따라잡다가 오히려 좀 엇박자가 나서 힘든 구간을 겪으시는 것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을 수 있는 기업,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조정시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HD현대일렉트릭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비중을 완전히 다 싣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나눠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너무 또 이렇게 키 크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에 있어서 27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3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실적 시즌에 또 도래를 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어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좀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현대일렉트릭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목표 주가 1차적으로 3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S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CDMO 쪽이 핫합니다.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황제주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뒤따라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이는데요. 이 종목 저희 꾸준히 지금 AS 봤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네요. 계속 가져갈까요? 저는 계속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물량을 남겨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하, 뭐 바이오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바이오 쪽은 오히려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다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는 바이넥스 고가 기준을 했을 때 물론 2020년의 기준이긴 해서 살짝 그렇지만 이 종목은 4만 원 가까이 돌파를 해줄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남은 여력은 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업이라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남은 물량을 다시 한번 좀 홀딩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물량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터닝 포인트 11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